자, 그럼 이어서 헤테로에피택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헤테로에피택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하면 다른 물질을 그러니까 위에 쌓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물질을 쌓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 구조가 기판과 이 필름과 서브스트레이트의 결정 구조가 같아야 잘 자랄 수 있겠고, 레티스 스페이싱도, 그러니까 레티스 스페이스 아톰 그러니까 A 값이죠. 레티스 스페이싱 격자 상수도 차이가 적을수록 좋다. 왜냐면 어차피 쌓는 건데 얘가 크게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격자 레티스 스페이싱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떤 스트레인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테로 에피텍스의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랭크 반더르 무어 그로스고, 하나는 발머에버 그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란스키 크라스토모노브 그로스는 이 얘네 두 개의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 반데르 모드를 보면, 그로스 모드를 보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쌓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어 쌓이고 그러니까 이 기판의 표면을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 그리고 발머웨버는 이렇게 오히려 아일랜드식으로 쌓이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감마 S, 감마 I, 감마 F가 있는데, 감마 S는 이제 이 기판의 표면 에너지, 그리고 감마 I는 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접촉했을 때 에너지고, 그때의 에너지고, 인터페이스 에너지고, 감마 F는 필름의 서페이스 에너지, 인터페이스 얘도 서페이스 에너지겠죠. 어쨌든 얘네 둘보다 얘가 더 크게 되면은, 얘가 더 크니까 이 표면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기판의 표면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최대한 얘를 노출을 시키면 안 되겠죠. 얘가 큰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먼저 채우고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거를 이제 포소도모픽, 발음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자랍니다. 이런 형태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머에버 그로스는 반대일 때, 얘가 작아서 오히려 얘를 드러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될 때 이렇게 아일랜드를 형성하면 자라게 된다. 나중에는 결국에 이게 합쳐지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중간 과정입니다. 얘네 두 개가 적절히 섞인 그러한 형태를 스트란스키 크라스타노브 그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티스 스페이싱이 비슷하면 좋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레티스가 달라버리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인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 거리가 다른 거니까 얘네를 억지로 이어 눌러가면은 스트레인이 생기게 되고, 초반에는 이걸 스트레인을 버티면서 자랄 수 있지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는 이 스트레인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디스로케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게 디펙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스트레인 에너지가 나중에는 커지다 보면 그 디펙트 에너지보다 커지게 돼서 오히려 디펙트를 만드는 게 더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릴렉스를 하게 된다. 즉 디스로케이션을 만들게 된다. 그거를 이제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퓨어더멀픽 그로스를 보면 필름이 성장하면 미스매치로 인한 스트레인이 생긴다. 필름이 두꺼워지면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에너지에서 안정해진다. 네, 아까 했던 말이고요. 그래서 이 퓨어더멀픽 그로스는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을 만들기 전까지 성장하는 그 스트레인을 견디면서 성장할 때 약간 그렇게 디스로케이션을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그 시기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퓨어더멀픽 그로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제틱스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의 미스핏 디스로케이션 포메이션에 대한 이 어떤 좀 식들을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배울 개념이 이 미스핏 스트레인인데 미스핏 스트레인 F는 이게 필름 그리고 substrate입니다. 그러니까 레티스 스페이싱이 얼마나 차이 나냐, 그러니까 필름에 비해서 얘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 이거고, 그러면은 그 미스핏 스트레인은 결국에 엘라스틱 스트레인이랑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엘라스틱 스트레인은 그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릴렉스가 되면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인이지만 플라스틱 스트레인, 그러니까 영구적인 이런 스트레인이 생기게 된다면, 즉 디스로케이션 같은 게 생기면은 이제 영원히 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라스틱 스트레인만 존재할 때 그때가 이제 퓨어더멀픽 그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스페이싱은 이제 디스로케이션들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를 해놓은 건데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가 있는데 엘라스틱 스트레인의 에너지. 자, 그래서 얘는 이 엘라스틱 스트레인에다가 이영스 모듈이랑 이 두께를 곱한 거고, 즉 두께가 높아질수록 이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리고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에 의한 에너지는 봤는데 얘는 이 두께에 대한 로그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데 두께랑 에너지에서 그려보면 ED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이 입실론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에너지가 작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thickness가 여기 이하에서는 얘가 작죠. 그래서 이 스트레인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이상에서는 오히려 얘가 작기 때문에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을 만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토탈 에너지를 이거 두 개를 합친 건데, 이거를 이제 미분했을 때 이 엘라스틱 스트레인으로 미분했을 때 이때 0이 될 때의 이 엘라스틱 스트레인을 엘라스틱 입실론 스타라고 하는데, 이 입실론 스타를 기준으로 이 아까 처음에 정의했던 미스핏 스트레인이 작으면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을 안 만들고 크면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을 생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 어떤 물질을 정해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formation of misfit dislocation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 기판부터 해서 이 디스로케이션이 쫙 연결이 됩니다. 쫙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로케이션이 글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 계면의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글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글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 디스로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자라면서겠죠? 레티스가 자꾸 자라면서 이제 이게 강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글라이딩을 하게 돼서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생성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 글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표면 이따가 이거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인 발모웨버 에피택시. 발모웨버 에피택시가 아까 섬처럼 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근데 이렇게 뉴클레이션 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에피택시가 되냐. 그러니까 폴리로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에피택시가 되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즉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 군데 핵들이 생기는데 이 각각이 방향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일랜드를. 근데 이 조건에서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얼라인 되어 있는지 따라서 이게 전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게 결국 에너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피를 기르고 싶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자라야 에너지가 낮은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에피택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꼴의 에피택시를 우리가 발모웨버 에피택시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막 상세하게 저도 어떤 그런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에피택시를 기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기르려고 하는 이유는 에피택시가 아니게 되면 이제 디펙트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게 소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디펙트들에 대해서 볼 건데, 처음에 이 프랑크 뭐죠 이름이? 프랭크 반데르 메르셀 그로스의 경우, 즉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때 그 그로스의 경우 이제 스태킹 폴트가 많이 생기고, 얘는 기판의 임퓨리티나 디펙트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방막을 증착하게 되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피스 클리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미스핏 디스로케이션 생길 수 있겠죠. 이때 레티스 매치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리드 레이어스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는 그러니까 레티스 적절하게 맞는 거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표로 나타낸 거에서 우리가 찾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거나 혹은 그레이드 레이어스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모웨버 그로스에서는 로앵글 그레인 바운더리
이 아일랜드 안에 디스로케이션이 생기게 되면 디스로케이션에 어레이가 생겨서 로앵글 그레어 바운더리로 이어진다. 즉 얘가 여기서 디펙트가 생기면은 어떤 그 디펙트의 어레이 방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뉴클레이션끼리 만날 때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발머버 크로스 할 때 FTX를 잘 못하게 되면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합쳐지기 전에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SK 마지막 두 개 합친 거에서 할 때는 이 2D에서 3D 모드로 바뀔 때 2D에서 3D 모드로 바뀐단 말이 이제 그 평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섞인 거라고 했잖아요. 평면에서 이 3D 모드 뉴클레이션으로 바뀔 때 서피스의 굴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피스의 굴곡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스트레인 에너지 릴렉세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서피스가 러프해질 수 있는 그런 디펙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디펙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이 디펙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먼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포텐셜 베리어, 주로 얘는 이제 플라나르 디펙트, 그러니까 면결함이죠. 그레인 바운더리나 스태킹 폴트, 이런 애들이 차지 트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옥시데이션 편에서도 봤듯이 차지를 트랩하게 되면 그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에너지 밴딩이 일어나서 어떤 포텐셜 베리어, 그러니까 이렇게 베리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소자 특성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스캐터링, 디펙트와의 스캐터링 때문에 캐리어 모빌리티가 감소된다. 그리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을 감소시킨다. 결국 얘도 미드갭 스테이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스캐터링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을 디펙트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레티스 매치 FTX랑 그리드 버퍼 레이어 이건데, 먼저 레티스 매치 FTX는 이 베가즈 로라는 게 있는데, 베가즈 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A의 아톰 스페이싱이 이거고 B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A를 0.5만큼 넣고 B를 0.5만큼 넣은 거는 얘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이러한 형식을 따르는 어떤 거를 베가즈로라고 그러고, 아톰 스페이싱은 따릅니다. 이걸 따르고 대신에 그 밴드갭도 이걸 따르는데, 밴드갭은 이 바잉 이펙트라 그래서 이 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티스 매치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기판이 있고 방막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레티스 매치가 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FTX로 기를 수 있는 어떤 결함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생기지 않는 우리가 조성을 고르고, 게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지, 그러니까 약간 광소다 이런 경우에는 이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방 성장을 할 때.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성과 원하는 이지를 할 수 있는, 레티스 스페이싱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레티스 매치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그게 성립이 안 된다, 레티스 매치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버퍼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 substrate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레이드 층을 줍니다. 그레이드 레이어 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층을 두는 건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트레인이 점차 덜 걸리게 조성을 바꿔가면서 계속 증착을 하는 거예요. 몇 층에 걸쳐서. 그러면은 얘가 이 나중에 가서는 이 필름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레티스 매칭이 되는 어떤 조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펙트들이 여기 필름까지 가기 전에는 다 글라이딩 돼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레이드 버퍼 레이어라고 합니다. 조금씩 증가해서 스트레인을 걸리게 해서 일정 두께 이상에서는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생기지 않는다, 글라이딩해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에피택시를 봤는데, 이제부터 볼 거는 이제 폴리크리스탈린 필름, 즉 굳이 단결정 성장이 아니어도 된다. 이것도 많이 사용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봤을 때 아까는 그 발머 웨버 에피택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아일랜드가 각각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다른 방향을 가지고 각각 성장이 돼서 합쳐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됐을 때 이 그레인의 구조를 EQX드 구조랑 칼럼널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 얘는 주로 덕타일한 애들이 이렇게 자라고, 칼럼날은 브리틀한 애들이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탄탈륨하고 이 텅스텐이 있다고 합니다. 얘는 EQX드 구조는 필름 두께하고 그레인 크기가 유사한 경우, 얘는 필름이 더 두꺼운 경우, 얘는 그러니까 칼럼날, 즉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두께가 더 두껍다.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이렇게 길쭉길쭉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란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자라게 된다, 방막이. 근데 이게 칼럼날식이고 얘가 EQX드식인데 주로 여기서 이제 호모로고스티를 먼저 볼 건데, 호모로고스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에 대해서 T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근데 B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고 싶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그러니까 A를 통해서 B의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우리가 호모로거스 T, 즉 Tn분의 T, 노는 전분의 T, 얘를 이용해서 이게 같으면 어느 정도 다른 물질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주로 이렇게 칼럼날로 자란다. 그리고 하이 로거스티에서는 이렇게 EQX드 형식으로 자란다. 근데 얘는 아토믹 이 모빌리티가 낮다. 그리고 얘는 모빌리티가 높다. 왜냐면 얘가
좀 더 그게 자글자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바운더리들이. 그래서 얘가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수박을 완전 채 썬 거랑 얘는 좀 크게 큼지막큼지막하게 썰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기를 통과하는 캐리어들이 당연히 얘가 모빌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어닐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닐링 시켜줘서 그레인 구조를 뱀부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이 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EQX드 보다도 아마 이 뱀부 스트럭처가 더 좋은 걸 텐데, 그 이유는 이게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이 있대요. 이 구조일 경우. 이건 나중에 메탈 파트에서 배울 거긴 한데, 커런트 덴시티가 커지면서 소자 작아지면은 인터커넥트 구성하는 메탈 아톰을 건듭니다. 이 일렉트론이. 그래서 보이드를 만들게 되고 어떤 그 파괴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고 합니다. 뱀부 스트럭처가. 자, 그래서 The effect of impurity on grain boundary migration. 그레인 구조 결정 파라미터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인의 구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볼 수 있는 게 이 T랑 impurity 함량이다. impurity는 어떻게 영향을 시키냐면, impurity가 있어요. impurity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mpurity가 많으면은 얘가 성장하는 거를 방해하겠죠. 왜냐면 여기 얘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얘가 껴있어서 그걸 방해하게 되므로 성장을 더 잘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성장을 못하고 아몰포스에 가깝게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T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로 T면 더 아몰포스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 칼럼널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T가 높고 임퓨리티 함량이 적을수록 더 큼지막하게 EQX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이제 존 모델이고요. 물질의 종류를 정해졌을 때 여기 호모로고스 T가 있고 임퓨리티 컨텐트가 있을 때 T가 높을수록, 그리고 같은 T에서는 임퓨리티가 적을수록 EQX들을 구조를 갖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디퓨전 디스턴스를 가져와서, 아까는 여기가 에피텍시였잖아요. 근데 크리스탈, 이 디스턴스 크리스탈,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형성할 만큼의 디퓨전 디스턴스도 안 나온다. 얘가. 그러면은 아예 아몰포스로 자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섭이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우리가 아까는 이러한 식을 봤지 않습니까? 그로스 레이트가 여기 T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이렇게 아몰포스 텀도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다턴 클러스터링 그 리미티드 모드에서는 이러한 식의 우리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갖는다. 방막 등착에 있어서 이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모르시거나 좀 설명이 틀렸다, 아니면 보충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